이제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책을 펼쳐서 빠르게 살펴볼. 처음 첫 부분만 읽으면 서로 기억나. 네네. 뭘 배웠었나요? 과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있었죠. 뭐였나요? 자, 우리 41쪽 보자. 41쪽 펴보면은 일단 무슨 얘기 나와요? 연금술. 연금술, 그쵸? 연금술 단어 들으니까 내용 좀 기억나요? 막 여러 개를 합치면서 금을 만들려고. 네, 맞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물질이, 새로운 물질들을 발견하는 일들은 있었다. 자,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죠, 그쵸? 그래서 연금술은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원리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없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이제 퇴보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 로마 제국이죠, 그쵸? 자, 로마 제국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과학의 발전이 더 저해를 받는데 왜 그랬다고 얘기를 하나요? 자, 과학이 발전하려면은 한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다른 지역으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근데 로마 제국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막 도둑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어려워지죠. 그쵸? 네, 그래서 나라가, 그쵸? 안정돼야 과학도 발전한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암흑기죠. 과학의 암흑기 때 충족이 안 되면서 과학이 더 발전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좀 기억해요? 네, 서연이 좀 기억나요?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기억나죠. 그쵸?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1쪽 가장 밑에 부분입니다. 비록 이 시기에 과학의 발전이 여기 해볼게요. 자, 비록 이 시기에 과학의 발전이 더디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시점까지 축적된 많은 지식과 발견들은 대부분 로마의 가톨릭 수도사들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보존되었다. 자, 로마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예, 나라를 군인들이 잘 지켜주니까 우리는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쵸? 뭐, 이렇게 뭐, 밤에 경비를 쓴다던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로마 제국이 무너져 갔을 때 서연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제일의 그 상황이 되다 목표가 보니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식의 연구 활동들, 보존하는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못 이루어졌을까요? 제대로 뭐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보존된 자료 외에는 대부분 다 소실이 됩니다. 이때. 예, 기록 자료들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물품 이런 것들은 땅에 묻혀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소중한 문화유산 중에 이제 기록된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방치되면서 소실이 되고, 또 이제 세계사 이제 공부하다 보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게르만족이 로마의 병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문명과 문화들을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약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멋지게 만든 금으로 만든 어떤 장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세 개로 쪼개요.
네, 그러면 그 장식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금덩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소실되고 파괴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존이 되냐면은 이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사들은 일반 도시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그쵸? 마치 불교의 그 중들처럼 이렇게 그 산속 깊이, 그쵸? 산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 다음에 조금씩 일하고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자기 수도원들 안에 모아가지고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필사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보존해야 된다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필사를 해서 예, 후세의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존을 안 했다면은 그, 그 당대까지 축적된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발견 결과들이 후대로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쇠망하고 패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 소실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요거를 보존해 주면서 그게 나중에 다시 그 과학이 다시 이제 태동했을 때 그 자료들로 기초 자료들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도사들은 이걸 왜 그렇게 보존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수도사들과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피조세계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믿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 거죠.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그 방편이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는 일에도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존한 그런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필사하다 보면 잘못된 거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필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존하려는 열심이 어디까지도 가냐면은 자, 다른 하나의 방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관측 결과들과 거기에 따르는 과학적 지식들 역시도 성경을 보존하는 것에 버금가는 열심으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쇠망 이후에 많은 문서 자료들이 소실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수도사들이 가장 힘쓴 게 뭐냐? 목숨 걸고 성경을 확보해서 보존한다. 그게 소실되지 않게. 두 번째는 이렇게 자연이죠. 그렇죠?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필사함으로써 보존한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낸 귀중한 자료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이제 로마가 무너졌을 때 이러한 자료들도 다 아마 소실이 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과학에 다시 여명기가 왔을 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존해주는 그 덕분으로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어때요? 그냥 고대 시대에 이뤘던 그 레벨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의 역사에서 그래서 이 수도사들의 역할이 꽤나 중요했다라는 부분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두 가지 수단을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사를 되풀이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그와 동일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취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과학이 보존되는데
엄청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학적인 관찰 결과 사색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책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백과사전이라고 알려진 엄청난 지식의 보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알려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은 그런 이제 백과사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들과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해 집대성해 놓은 이 같은 백과사전들은 역사적으로 그 다음 시기에 과학이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찾으려면은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백과사전으로 가서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네, 이러한 중요한 그 역할들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성경과 그리고 이 만들어 두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존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가치 있는 또 다른 것은 여기 그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읽었으니까 재현이가 이거 달라 읽어볼게요.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가치 있는 또 다른 것은 비록 실질적인 과학 탐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 결과들과 발명품들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아랍과 중국 사람들은 천체에 관한 세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 노력과 결과로서 이전의 그리스 과학자들이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관찰 결과들을 내놓았다. 비록 그와 같은 자료와 발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지만 적어도 그런 자료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후대 과학자들이 우리 주변 세계에 관한 위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서구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아랍권이죠. 그렇죠? 아랍권과 중국 지역에서도 뭐 과학의 발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관찰 결과들을 축적해 놓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왜 그랬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천체의 움직임을 갖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쵸?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그걸 관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관측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그 한국사 쪽에서 그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삼국사기 같은 거 보면은 내용이 어떤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사회가 어쨌든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정리해주는 그 뭐냐, 그 기본 역사서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보면은 의외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태풍이 왔다, 홍수가 왔다, 그 다음에 뭐 별자리가 이상했다,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리고 뭐 중국에 뭐 무슨 그 조공사절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외죠, 그쵸? 예, 근데 그런 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런 것들이 하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역시 이 사람들도 믿은 거죠, 그쵸?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쵸? 예, 미신적인, 점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을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의 여명기가 됐을 때 역시 이 자료와 함께 이 사람들이 축적한 특히 아랍권이에요. 아랍권에서 축적한 자료들이 다시 서구 세계로 넘어와서 과학의 여명기를 여는데 또 도움이 되는 주요 자료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주후 1054년 무렵에 중국 기록에는 중국 관찰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자세한 관찰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들을 기록해왔으며 현대 과학자들은 그와 같은 토대로 중국 사람들이 초신성을 목격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런 천체 기록을 이제 보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들갑을 떤 겁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제 천문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 갑자기 큰 빛이 이렇게 확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건 뭐냐? 제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관련된 기록들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뭔가 하늘에서 번쩍했다더라. 뭐이 정도밖에 안 남았겠죠. 그쵸?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특징을 나타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기록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초신성 이게 별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똑같이 그 똑같은 특징을 가진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기 보면은 1060 몇 년, 1054년이죠. 그쵸? 네, 1054년 무렵에 이제 요 개성운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천문학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폭발해서 가스구름이나 이런 걸 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되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관찰이 되거든요. 자, 근데 1054년 이전에는 이렇게 관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쵸? 네,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준 덕분이에요. 네, 그리고 요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요 개성운 말고 다른 데서도 초신성 폭발하겠죠, 그렇죠? 네, 그걸 관찰했더니 요 사람들이 요거를 관찰했던 기록이랑 똑같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54년 무렵에서는 원래 이렇지 않았겠구나, 그때 터졌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 요소로 쓰였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이렇게 터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기록해 놓은 기록이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연대를 판단하는데 요 기록이 또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런 초신성 비슷하게 그 기록한 초신성 폭발 그 비슷하게 기록한 그 자료가 있는가? 그 자료가 발견되면 그 연대는 어디쯤이라는 거예요? 1054년쯤으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연대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1054년의 이 개성운 요 폭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록 자료를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서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천문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초신성이란 원래 별이 이제 선생님 말했던 거 이제 쭉 설명할 거예요. 초신성이란 원래 별이 폭발하는 광경이다. 이 관찰 기록은 너무나 자세하여 현대 과학자들도 어디에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금방 안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우주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관찰했을 때에는 성운이라고 불리는 성이 이제 별성자의 운이 구름 운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치 별이 구름처럼, 그쵸? 빛과 무슨 뭐 가스 퍼지듯이 이렇게 빛이 쫙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쵸? 성운이라고 불리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 덩어리를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성운을
지금까지 폭발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별의 잔해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1054년 이전의 개자리는 이렇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계속 폭발하고 있는, 그쵸? 네, 그런 것이 성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그쵸? 먼지와 가스가 폭발하면서 퍼져나가는 이런 어떤 별자리를 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 어느 때에는 터지지 않아서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어느 순간 터져가지고 이게 이런 모양을 띠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예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학사로부터 얻는 중요한 교훈에 도달한다. 즉, 과학은 이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진보한다는 사실이다. 암흑시대의 수도사들이 그 이전에 살았던 과학자들의 사상과 관찰 결과들을 분류하고 보존해 놓지 않았다면 후대의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나아갈 터전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대 과학자들의 그런 노력과 그렇죠? 연구 결과가 없었다면은 과학은 발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중국 사람들이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토록 자세한 관찰 결과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현대 과학자들은 여전히 성운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살았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공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이 쌓일수록 이것은 점점 더 중요한 과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한 것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나서 피난 가기 바빠요. 이런 관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측도 어려워요. 설령 관측했다고 쳐도 그걸 보존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역시 어려워요. 설령 보존했다고 쳐도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과학 발전에 대한 자료로 공적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또 다른 일은 기독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치료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견인차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수도원에서는 이전 과학자들의 성과들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를 도우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상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의학적인 진보는 암흑시대 전반을 통틀어서도 계속 보존되고 실행되었다. 게다가 비록 인체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는 없을지라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시행착오를 통한 의료 행위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동시에 질병 치료 기술도 꾸준히 발전하게 되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인 의미의 발전은 없었지만, 그쵸? 네,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어떤 발전도 없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중세시대로 들어가 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굉장히 다채로운 기술 발전과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해나 과학적인 어떤 학문의 형태로 집대성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았던 거죠. 그쵸?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어떤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이 없고 뭐 항상 뭐 정체에 있는 시기가 중세시대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시대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이것도 나중에 그쵸? 그 과학의 시대가 다시 태동을 했을 때 중요한 또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스스로 푸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서연이가 한번 읽고 풀어볼까요? 1-6번.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이 과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 젊은이들이 과학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 젊은이들이 분명히 미래의 과학자들이 될 것이다. 언제나 과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적어도 몇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과학의 미래에 대하여 그토록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잘 읽어요. 네, 초등학생 아니죠, 그쵸? 자, 그래요. 저 한번 초등학생 맞는데. 아직 초등학생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죠, 그쵸? 네. 자, 한번 이거 답을 해봅시다. 자, 과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항상 남아있겠지만, 그쵸? 오늘날 과학자들이 과학의 미래가 참 밝지 않다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서연이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소수라서? 네, 뭐라고? 소수라서? 네, 언제나 소수였는데요, 보면은. 그냥 어른들이 늘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인 것 같아요.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그런 한탄인가요? 자, 재현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학자들이 과학의 미래에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 이게 같아요? 소수만 이렇게 남아있다 보면 네. 나중에 쭈르륵 가다가 나중에 과학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네, 근데 여기 언제나 소수이기는 했는데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과학이 발전이 돼도 점점 더 안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자, 여기서 그 힌트는 과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날의 그 사람들은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재밌어하죠.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유익을 받는 걸 달가워하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과학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적죠. 자, 근데 이런 시대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중세 시대 예, 그쵸. 암- 중세시대가 열리기 전에 암흑시대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쵸? 네. 로마인들이 과학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냥 발전 없이. 로마인들은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때요? 환영했죠. 그쵸? 네. 근데 그 근데, 과정 네, 그쵸. 근데 과학 자체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별로 흥미 네, 없게. 이런 쓸데없는 거,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쵸? 네. 자, 그게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찾아와요, 결국? 과학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찾아오잖아요. 그쵸? 과학의 네. 발전이 없고.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나요? 네. 네, 그럼 네. 과학의 암흑 시대가 또 찾아올 것 같아서 그쵸. 예, 이대로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또 찾아온다. 네, 과학의 암흑시대가 또 찾아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네. 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죠. 그쵸? 사람들이 과학적 결과물에는 흥미를 보이고 관심을 보이지만 과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맨날 과학이 뭘 증명했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과학을 맹신하죠. 그쵸? 네, 이러다 보면 오히려 과학의 암흑 시대가 또 찾아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